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굉장히 생소하지 않으셨어요? 광고에서 요즘 진짜 핫하게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각종 제약회사나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접목된 제품을 만들고 심지어는 샴푸, 스킨케어까지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이게 그 장에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유산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자, 미국에서 국책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뉴스킨에서도 7년 전부터 이미 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2021년에요. 에이지랑 메타라는 제품이 드디어 우리 곁에 오고요. 감히 안티 에이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화의 비밀을 밝힌다는 것, 노화를 멈추게 한다는 건요. 단순히 사람이 늙어 보이게 하는 것을 멈추는 개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요. 젊었을 때와 같은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그 수명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이렇게 지금 그 통계청에서 나온 표인데요. 2011년과 2019년에 비하면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유병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보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건강 수명이 점점 짧아진단 말이죠. 사람들이 계속 오래 살 건데 점점 더 오래 살게 될 건데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아파지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것은 삶의 질의 문제로 봤을 때 굉장히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슬픈 노화를 슬픈 노화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제가 노화라고 쳤더니 이런 글이 나와가지고 캡처를 해갖고 온 건데요. 노화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위축이나 기능의 변화를 말한다. 심신쇠약, 기능장애, 방어 능력의 감퇴, 면역 감퇴겠죠. 회복력의 저하, 적응력 감소 등을 들 수 있고 노화는 질병과 다른데 모든 인간이 갖는 자연적 특성이래요. 그래서 피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이렇게 적응해라. 여기저기 아플 것이다. 노화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노화에 대한 그냥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뉴스키는 감히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노화는요. 노화로 인한 기능의 저하나 몸의 불편함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나이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노화로 인한 몸의 변화가 절대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안티에이징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에이지락이 나오고 뭐지? 바르는 제품들이 막 나왔을 때 바르면 젊어지잖아요. 외모상으로 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우 나이 들면 그냥 늙는 게 당연하지. 주름 있는 게 당연하지. 뭘 그렇게 가꾸려고 그래? 뭘 그렇게 젊어 보이려 그래? 이렇게 약간의 과시욕으로 치부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총체적인 건강, 나이 들어서까지도 얼마나 건강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안티에이징이란 단어 안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안티에이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스킨이 제안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거 마이크로바이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개념이라는 거죠.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은요. 몸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미생물의 전체의 생태계를 의미해요. 사람의 세포수가 30조 개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체수는 무려 38조.
인간의 세포수보다 많죠. 단순히 200g 정도 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데 이 객체수가 무려 38조가 돼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사람은 공생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생 관계가 아니라 공생, 같이 살아가는 관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살면 우리 몸도 건강하고 우리 몸이 건강하면 얘네도 잘 살게 되는 서로 상호 협력하는 공생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 몸에 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존재를 잘 돌봐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요새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지금부터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 스토리처럼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탄생 시점부터 돌아가서 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에 끼워 맞춰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요, 장내는 무균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첫 울음과 동시에 숨을 쉬었을 때 그 당시 상황에 있는 공기가 호흡기로 들어와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엄마의 산도를 통해 나왔을 때 아니면 제왕절개로 나왔을 때 분만하는 과정에서 나오고요. 엄마의 젖을 처음 빨았을 때 엄마의 피부에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아이한테 옮겨져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는 미생물과 첫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생물과의 첫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미생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면역은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얼마나 튼튼한가는 평생의 건강에 걸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미생물과 우리는 어떻게 처음 만남을 했냐면, 자, 아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랬고 미생물이라 그러네.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생물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미생물과의 첫 만남은 일단 분만했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분만했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연분만으로 나왔다. 아니면 나는 제왕절개로 나왔다.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나는 우리 아이를 자연분만을 했다. 아니면 제왕절개로 나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이 잘 되었을까요? 미생물의 형성이 당연히 자연분만일 때. 왜 산도를 지나오면서 미생물 샤워를 한다 그러잖아요. 미생물을 다 묻히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면 나를 분만했을 당시에 우리 엄마의 건강 상태, 우리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되게 골골대고 아팠다라고 하면 이 처음에 어린 아이일 때의 환경이 잘못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분만을 하고 엄마의 미생물을 받았고 엄마의 미생물 상태가 건강했으면 건강한 것을 받았을 것이고 아니었으면 아닌 걸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울음을 울었을 때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뭐 미숙아나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었다. 그러면 병원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나쁜 화농성 세균들이 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피부에 초유를 먹었을 때, 모유를 먹었을 때 엄마의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 미생물의 상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어쨌거나 태어나서부터 한 3, 4주까지는요. 이렇게 엄마의 면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태어난 아이가 환경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스스로의 면역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엄마의 면역이 아니라 자기의 면역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돼요. 어떻게 형성하냐? 엄마의 초유에는요. 올리고당 종류가 있는데요. 이 올리고당들이 들어와서
아기의 장 속에서 비피더스균이라는 것을 증식시킵니다. 비피더스균은 많이 들어보셨죠? 유산균의 대표 주자니까. 이 비피더스균이 증식을 해서 미생물이 막 자라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장내에 있는 상피 조직들을 빽빽하게 결합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 결합된 상피 조직 위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폭신폭신하게 나와서 비피더스균, 그 미생물, 본인들이 살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모유로. 엄마의 모유를 타고 들어온 올리고당을 재료로 해서 장내 상피 조직과 점막층을 형성해서 드디어 면역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면역을 생성할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짧은 사슬 지방산. 이제 이때부터 좀 어려워지시죠? 이 유산균들이 장내에서, 미생물들이 장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장내 환경을 잘 지키고 상피 조직을 잘 결합하기 위한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고요.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많이 생성됐을 때 우리 몸의 면역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생물이 있어야 되고 이 미생물들이 건강해서 정착해서 잘 살아서 이런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해야 우리 몸의 면역이 강해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과정과 이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얻어진 마이크로바이옴들은요, 미생물들은요, 입에, 피부 표면에, 여성의 질 내부, 또 위장관에 다양하게 분포되게 됩니다. 단순히 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생하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대장에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면역의 대부분을 장에서 관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물론 피부와 구강과 여러 가지 그 질내 유산 미생물들의 환경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부분인 이제 장내 미생물을 지켜주는 것, 그 생태계를 지켜주는 게 우리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제가 아까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태계 뭐죠? 생태계 보면 이렇게 동물 저희 먹이사슬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식물부터 동물 다양한 생물들이 아주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그 각자의 개체수를 잘 유지하면서 계속 순환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생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한 종들이 그들의 개체수를 비율을 잘 유지하면서 서식하면 좋은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생태계를 지켜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좋은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면역을 조절하게 됩니다.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 우리의 면역이잖아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장내의 공간과 상피세포 사이에 점액질, 아까 말씀드렸던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건강한 장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피세포들이 잘 붙어 있고 위에 점액질도 충분하게 이어져 있고 여기에 장내 미생물들이 잘 살고 있어요. 비율을 이루면서. 이 장내 미생물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젖산균, 비피더스균, 대장균 이런 것들이에요. 어렵게 말하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바테리움, 대장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잘 살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먹이를 먹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생태계를 잘 유지하게 돼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는 먹이들 뭐가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섬유질, 그리고 저항성 전분, 올리고당류 이런 것들이 다 대장 내에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짧은 사슬 지방산,
한자어로 하면 단쇠지방산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면역을 어, 강하게 하는 이 연료가 돼요. 면역 세포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태계인 거죠. 먹고 먹이는 기능들을 잘 유지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면역 세포의 재료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 몸에 병원균이나 어떠한 그 스트레스나 이런 나쁜 세균들이 침범했을 때 면역을 활성시킵니다. T 도움세포라는 걸 통해서 면역을 활성시키고요. 그것들을 다 물리쳤을 때는 조절세포를 통해서 면역을 환원시킵니다. 자, 면역을 그냥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장내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이게 중요해요. 면역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면역이 출동해야 될 땐 출동을 시키고 얘네가 나오지 않아야 될 때는 다시 잠잠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장내 미생물들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면역이 활성화됐는데요. 면역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 세포가 안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면역이 활성된 상태로 있고 그 면역이 우리 몸을 공격해서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면역을 조절하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요. 이것은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절,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다. 그만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기능은요.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우리 뇌의 활성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장에서 우리 뇌의 활성을 조절합니다. 우리의 기분도 조절하고요.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과 사회성, 행복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내 생태계를 잘 유지시켜주면 저희는 행복해지고 똑똑해지고 늙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성도 발달하게 되고. 장내에서요, 신경 전달 물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잘 만들어내서 장과 뇌가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신경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 계속해서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면역을 조절하고 코티졸 호르몬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해 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쁜 생태계로 바뀌게 됩니다. 생태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멸종 위기의 동식물이 나오고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나오잖아요. 그 동물과 식물의 수가 막 감소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미생물도 생태계가 무너지면 미생물의 종류도 감소하게 되고 숫자도 줄어들게 돼서 장내에서 면역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성할 수 있는 미생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면역이 나빠진다고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장누수 증후군 때문이에요. 장내의 생태계가 나빠지면요. 이렇게 장에 세포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잘 지켜야 되는데 오른쪽에 핑크색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처럼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사이사이를 통해서 나쁜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독소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독소들이 장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바깥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구석구석 이동하면서 몸을 망치게 돼요.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고요. 코로나에도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게 밝혀졌죠. 자, 이렇게 장내 마이크로 불균형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찾아봤더니
이렇게나 많은 질병들이 장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조그만 글씨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대사질환, 당뇨, 비만 이런 것들, 장질환. 장이 안 좋으니까 장질환은 당연하겠지. 그런데 심혈관 질환, 혈관도 안 좋아지고요. 간 질환,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암까지도 장내 불균형으로 갈 수 있다. 자가 면역 질환, 면역의 조절이 안 돼서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아까 장과 뇌가 소통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치매, 우울증, 자폐, 파킨슨 병까지도 뇌 질환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장내 환경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병이 온다고? 여러분 이미 6만 편 이상의 논문으로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의 관계는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죠. 아, 이런 질병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으로 인해서 올 수 있구나.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럼 원인을 바로 잡으면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 거잖아요. 첫 번째, 제일 먼저는 나쁜 식습관이에요. 저희가 과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때와 같은 식습관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일단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당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고 식이섬유를 좀 덜 먹게 되죠. 가공한 음식들, 고기 종류, 그리고 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먹이를 주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다양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항생제를 많이 쓰셨던 분들, 질병이 좀 병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항생제를 좀 많이 쓰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불균형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생제는요, 마이크로바이옴의 폭탄이라 그래요. 그냥 펑 터져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항생제, 그리고 제왕절개를 통해서 나온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내가 평소에 많이 받는다. 이것 또한 불균형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쭉 돌아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은 그 약간의 불편함들이 아마 들어오게 될 텐데요. 제 아들의 경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자연분만을 했고 초유부터 모유까지 1년씩 수유를 했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근데 딸은 면역이 너무 좋고요. 아들은 비염이 좀 있었고 아토피도 살짝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좀 궁금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웠는데 얘네들은 뭐가 다르길래 이 면역의 기능이 다르지?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있습니다. 식습관. 저희 아들은 서양식을 좋아해요. 육류와 또 여러 가지 그 밀가루 뭐 이런 서양식을 좋아하고 저희 딸은 완전 한식파예요. 나물 종류 이런 거 좋아하고 식단이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집에서만 살았어요. 바깥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 근데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고 청결한 환경에서 오래 살면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종의 수가 되게 적어진다 그래요. 저희 아이는 놀이터에 가서 흙 만지고 노는 것도 해보지 않았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출 자체도 되게 적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했더니 이렇게 되게 건강하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되지 않는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저희 아들이 지금 메타를 먹고 있잖아요. 먹은 지 한 3주 지났나요? 근데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둘이 진짜 휴지를 저도 비염이 있었는데 휴지를 엄청 쓰고 그냥 둘이 재채기 소리로 되게 시끄러웠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진짜 조용해졌어요, 집이. 너무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저도 친정엄마가 되게 오랜 변비를 갖고 계셨고 저도 20대 때부터 만성적인 변비를 갖고 살았는데 메타를 먹고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나이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출생했을 때 있던 그 유익균의 비율에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점점 유해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어 가공식품도 먹고 이렇게 몸에서 쌓이면서 점점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고 유해균의 비율이 늘어나게 돼서 불균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최고의 솔루션을 드릴게요. 여러분 산속에 가십시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그 종족을 찾았더니요. 산에서 완전 수렵 채집을 해갖고 먹고 사는 종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들을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말기암이나 뭐 이런 뭐라 그러지? 중증 질환에 걸리셨던 분들이 이제 산으로 공기 좋은 곳으로 가셔서 좋은 거 먹고 자연식 하셨는데 다 나았어. 기적처럼 나았어.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 이유가 다 바로 여기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솔루션을 드린다고 이거를 실천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다른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에이지랑 메타요. 자, 에이지랑 메타는요. 7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독창적인 성분 배합을 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타라는 제품을 몇 글자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전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제품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얼핏 봤을 때 그냥 유산균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건강기능식품법상으로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주요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조금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에이지랑 메타라는 제품이요. 단순히 유산균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요. 유산균, 네. 그 다음에 락투로스 파우더가 들어있고요. 유산균 사균체가 들어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3가지의 퍼플 블렌드가 들어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715-333이라고 특징을 본사에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 715-333이 도대체 뭐냐고요? 7년의 연구 끝에 5편의 논문을 가졌는데 이 5편의 논문과 333의 의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이지랑 메타의 핵심 포인트는요. 퍼플 블렌드의 배합이래요.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의 배합. 색깔이 진한 과일은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오케이. 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좋다는 3종의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람노수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들어가 있대요. 이름부터 어렵지만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들어요. 이거 어디 요구르트에서도 본 것 같은데 어디 유산균 제품에서도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자, 먼저 3가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김치유래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람노스스가 특허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 락토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다 젖산균이에요. 제가 아까 초입에서 말씀드렸죠. 3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젖산균, 비피더스균, 대장균. 자, 2가지는 젖산균이고 하나는 비피더스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 많이 봤잖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그 고시 균주를 보면요. 19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락토바실러스 있고 비피도박테리움 있네요. 그리고 이것들이 들어간 제품들이 시중에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이렇게 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라는 의문 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균종과 균주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건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강남구 도곡동 같은 거예요. 균종이죠.
어떤 종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가 바로 이 균종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도곡동에는 아주 비싼 아파트도 있고요. 타워팰리스 같은 아주 비싼 아파트도 있고요. 그냥 조그만 오피스텔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균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시면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옆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정확한 균주입니다. 균주의 주소예요. 그래서 이 균주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중에는 뭐 17종의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도 있고 19종이 다 들어갔다는 제품도 있고 균주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저희는 3개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많은 게 좋다면서요? 라는 의문이 드시죠? 그런데 유산균 균주 종류가 많다고 해서 효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 제품에는 100억분의 유산균이 들어가는데 균주 A와 E가 50억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균주가. 그러면 훨씬 작용을 많이 하겠죠. 근데 제품 나에 보면요. 균주가 10개가 들어갔는데 똑같이 100억군이 들어갔어. 그래서 10억 마리, 10억 마리, 10억 마리 이렇게 쪼개가지고 쭉 조금 나눠가지고 10종이 들어갔어요. 이런 제품들은 어차피 그 균주당 5분의 1밖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균종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무조건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균주의 비율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균주마다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타워팰리스도 있고 조그만 오피스텔도 있다고. 타워팰리스가 많이 들어가면 비싸집니다.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가면 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균종 중에 정말 싼 균주를 많이 넣고 비싼 균주를 조금 넣었다. 이러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균종의 이름만 보시고 무조건 싼 제품이 좋다고 라고는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료의 차이 때문에 당연히 가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좋은 균주를 많이 넣고 싸게 팔까요? 그런 회사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락추로스 파우더는 무엇이냐?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는 것들인데 본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요거였죠.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유익균이 증식했다, 유익균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얘가 충분히 비피도박테리아의 먹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비피도 바이러스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갔다.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많을수록 유해균을 막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유산균 사균체가 들어갔대요. 사균체. 저만 어려웠나요? 사균은 말 그대로 죽은 균이에요. 죽은 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살아있는 균. 생균이에요. 생균이 들어가서 장내에서 대사를 해서 결국에 사균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균체가 우리 장에 있을수록 장 건강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균체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바이오틱스, 프로와 프리가 합쳐져 있는 신바이오틱스와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3P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에이지랑 메타의 그 핵심이죠. 핵심. 세 가지 퍼플 블렌드. 보라색이 뭐가 좋았을까? 저는 저희 세미나 퍼플업 라이브 하기 전까지도요. 이 퍼플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냐하면 본사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었으니까요.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를 배합을 했는데 에이즐락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단순히 유산균만 가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핵심은 퍼플 블렌드일 텐데 그 퍼플 블렌드
안토시아닌이 가진 의미가 뭘까가 저는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안토시아닌 말부터 벌써 어렵죠. 안토시아닌은 뭐냐면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폴리페놀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초콜릿 선전할 때도 나오고 커피에도 들어있다고 하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폴리페놀. 뭐 카테킨, 라스페라트롤 이런 거 녹차에 들어있는 거, 와인에 들어있는 거 이런 모든 항산화 물질을 총칭하는 게 바로 폴리페놀이란 단어고요. 이 폴리페놀 안에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들어가는데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서 유래된 폴리페놀을 이야기합니다. 폴리페놀이라는 큰 덩어리 아래 플라보노이드가 있고요. 그 플라보노이드에 포함되는 게 바로 안토시아닌이에요. 보라색, 퍼플 블렌드, 색깔이 진한 플라보노이드.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은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고 거기에 플라보노이드 아래 안토시아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안토시아닌이 왜 중요한데 일단 항산화제 중에서 그것도 식물에서 온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의 효능은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각종 그 포털이나 자료를 뒤져보시면 안토시아닌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대요. 항암 작용도 하고 항염 작용도 하고 항고혈당, 항알러지, 시력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항궤양, 체중 감량 이런 것들이 모두 안토시아닌의 효능에 포함됩니다. 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 예쁜 보라색을 갖고 있죠. 이렇게 많은 보라색들 중에 왜 뉴스킨은 3가지의 특별한 퍼플 블렌드를 했을까? 일단 첫 번째 블랙커런트라는 과일은요. 신이 내린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베리류 중에서도 왕이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블랙커런트의 성분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는 없더라고요. 뉴스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흑미와 빌베리 이렇게 3가지의 퍼플 블렌드 보라색을 가진 다양한 원료 중에서 이 3가지를 선택한 이유를 이번 퍼플업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정확히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의 안토시아닌 리치 블렌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뉴스킨에서. 이 3가지의 성분을 합해서 흑미와 블랙커런트와 빌베리의 추출물을 혼합한 걸 이제는 우리는 AC 리치 블렌드, 안토시아닌 리치 블렌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이라는 성분이 제일 많았대요. 안토시아닌 중에서도 사이아니딘과 델피니딘이란 게 제일 많았대요. 여기까지는 뭐 안 해오셔도 돼요. 어쨌거나 이 3가지 과일에 들어있는 이 특정한 성분들이 하는 역할을 논문 5개를 통해서 뉴스킨에서 발견해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논문에서는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장의 상피세포막을 손상 회복시켜준대요. 복구하는 거죠. 장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불균형해지면서 장 사이가 벌어지는 장누수 증후군, 장의 세포들이 헐거워지는 부분을 얘네가 들어가서 땜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씀드려서. 복구를 해주는 효과가 안토시아닌 중에서도 이 3가지 과일에 들어있는 이 특정 성분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죠. 논문 2번째. 이 상피세포의 보호작용이 정말 있나, 복구를 했고 이것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작용이 있나를 밝혀낸 논문은 뭐냐면 동물 실험을 했어요. 쥐에다가 고지방 사료를 14주 동안 먹여가지고 얘를 완전 고지방 식이를 먹여서 이 쥐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퍼플 블렌드를 넣었을 때 이 장내 상피세포를 보호할 수 있느냐를 관찰했고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논문 3번째. 자, 또 이 쥐들이 14주 동안 고지방 사료를 먹었으니까 당대사와 인슐린 작용에
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균형이 깨지면서. 그럼 이 균형이 깨진 것에 AC 블렌드를 넣었을 때, 세 가지의 퍼플 블렌드를 넣었을 때 다시 당대사와 인슐린 저항성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실험을 했고, 거기서도 오케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논문 네 번째. 그럼 쥐한테는 영향이 있었는데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안토시아닌 블렌드 3개와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락투로스 파우더라고 말씀드렸죠.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집어넣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 살은 쪘지만 건강한 비만인 살은 쪘지만 질병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분들에게 넣어서 8주 동안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내 세균과 당대사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관찰했고, 거기서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는 게 논문 네 번째. 논문 다섯 번째는 속성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럼 꾸준히 그냥 살찐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고지방식을 막 현재 먹고 있는데 건강한 남녀가 비만하지 않는 건강한 남녀가 갑자기 고지방식을 먹었어. 그랬는데 이 안토시아닌 블렌드를 넣었을 때도 장 건강과 당 대사를 지켜줄 수 있느냐, 급성 효과가 있느냐, 오케이. 이것까지 밝혀낸 논문을 통해서 밝혀낸 게 저희 에이지락 메타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퍼플 블렌드의 효과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게 근거가 있게 밝혀지게 된 거죠.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냥 유산균 제품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래서 안토시아닌의 작용을 종합해 봤더니 간 건강, 지방, 근육, 췌장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다 작용을 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적용된 제품이 에이지랑 메타입니다. 에이지랑 메타는요, 단순한 유산균 제품이 아니고요, 강력한 장 회복 기능과 항산화 기능까지 갖춘 진짜 끝판왕 노화 방지 제품입니다. 노화를 방지한다는 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산화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메타가 꼭 필요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균형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치료제는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질병은 없지만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 저 꼭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수유를 하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나는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거 많이 먹고 살았다. 제 경우도 그거에 해당됐었거든요. 그리고 편식하시는 분들, 피부가 좀 반짝반짝 윤이 나고 싶다. 갱년기 여성분들, 뭐 우울증이 있고 수면장애 있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나는 지금의 건강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메타를 드셔야 될 것 같아요.